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건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협상이 어떤 형태가 됐든 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일부 당국자들 발언에서 좀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는 올라가는데 신중함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고 하락 종목은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주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관련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오후장에서 한때 지수가 밀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대형주 매수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날은 전기전자, 어떤 날은 금융, 어떤 날은 운송장비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매수하긴 하는데 뭐 큰 흐름상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꾸준하게 플러스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늘 뭐 제약주 강했고 미국 증시에서 오늘 제약주 강했거든요. 그리고 엔터,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습니다. 뭐 BTS 모든 멤버가 이번 주에 다 전역을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에 뭐 철강업종이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방산주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이제 작년도 최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거의 2,900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만 ADR이 지금 제가 과매수권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좀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 오늘 지수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그나마도 막판에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가 거의 뭐 16포인트, 2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거 감안해 보면 하락 종목이 한 30개 정도 많은 거는 좀 오늘 되게 신중했구나. 대형주들 몇몇 개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신중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뭐 실제로 보면 코스닥도 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이 지수고 빨간색 선은 상승 종목 수거든요. 근데 지수는 장중에 거의 최고점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상승 종목 수는 그만큼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는 뭐 그냥 어떻게든 대형주들이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진행될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장세 자체가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영향준 뉴스 보면 우선 뭐 미중 무역 협상 2차. 근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어제 끝났고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밤에 이제 2차 협상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는 히토류를 무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을 무기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약간 느낌상 이게 히토류를 되게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저거 우리 너무 저기 아쉬워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약점부터 보이는 게 되나?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에서 모종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게 조금 뭐 시장에서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뉴스 나온 김에 제가 거의 장 마감하기 직전 한 10분 정도 전에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를 공유해 드렸죠. 저 텔레그램에서는 그 현대차가 히토류 1년치 재고 가지고 있다고 당장 히토류 때문에 생산 차질 빚어져서 제품 생산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요 경쟁사 대비 유리한 상태다. 그래서 그 거래선을 좀 다양화 시켜놓고 중국의 히토류를 약간 풀어줬을 때 그때 재고를 확 늘려가지고 1년 동안 생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해놨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익명의 관계자 보도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 혹시라도 무슨 이제 부작용이 있을까봐 익명으로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미국 업체들이 히토리 확보 못해서 생산 차질 빚어지는 게 현대차는 유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장에 지수가 좀 밀렸었는데 밀릴 때 이 뉴스가 일부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딱 그것 때문은 아닌데 다른 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다른 법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새 원내 지도부가 확정되면 거기서 이제
언제 통과시킬지를 결정한다 해서 상법 개정안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시기적으로 미뤄지면은 그때 가도 된다라는 보장은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 한때 12시, 1시 그때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관련된 뉴스들 나온 걸 보면 블룸버그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중국하고 협상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그 베센트 러트닝은 오늘 새벽에 이제 좋은 만남이었고 성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캐비넷이 그 반도체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제품은 해제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추가된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게 오후장에 지수 또 막판에 한번 밀렸을 때 또 이 뉴스 때문인가 싶긴 했는데, 런정페이, 그러니까 화웨이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인민일보인가 하여튼 거기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칩이 중국에 없어도 큰 걱정 없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칩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게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에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것까지 다 들어줘야 되나 싶고 이러면서 좀 협상이 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 발언이 오후장에 막판에 조금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국도 상황이 급한 건 마찬가지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중국도 이게 미국에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로 미국에 팔 거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형태가 됐든 협상은 점차 해 나갈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4포인트 이제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뭐, 방산주나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펩트론이 오늘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휴젤, 그다음에 리카켄 바이오, 오늘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약값 인하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제 또 보건장관이 뭐 내부 구조를 바꾸고 있다, 조직을 바꾸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센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뭐서 기업들 실적에 그런 차질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미증시에서 제약주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증시에서는 뭐 다른 이유를 찾았겠지만 어쨌든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제약주가 강하니까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또 수급 블랙홀 희소가 되면서 또 밀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 6,400억 매수했는데 저거 정말 많이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1조 원 매수하다가 6천억 정도 매수하니까 좀 적어 보이긴 하죠. 근데 저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대규모로 하고 있고 종목으로는 근데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순매수 상단에 있었는데 오늘은 매도 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매도가 있고 원래 강했던 우리가 보통 그 조방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자재 이런 쪽 부류로 이제 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순매수 상단에 포진한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기관은 약간 그 보면 조선하고 방산이 들어가 있긴 한데 하이닉스를 아직까지는 뭐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실리콘투, 뭐 동성 파인텍, 성광밴드 하여튼 종목들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기관은 오늘 뭐 알테오젠, 엔터 이런 것들 매수했는데 매도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에 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선부품, 뭐 피팅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조선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역시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조선부품 팔아서 제약, 엔터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담는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의 첨단 기술보다는 히토류가 더 큰 무기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나름대로는 아쉬운 게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내일 아침에 어떤 흐름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또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건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내일 새벽에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혹시 금리를 갑자기 금리 올라가면 저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금리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지. 그러니까 미국 근데 뭐 저거 지나가는 일정이라서
금리가 변수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혹시 만약에 금리가 흔들리면 저것 때문이다.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겠지만, 뭐 꼭 흔들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미리 한번 우리가 봐두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막 1조 원 하다가 오늘 6천억대로 줄긴 했는데, 그 매수 기준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꼭 담아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중에서 4개 업종 이상 매수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가 7일 연속 올랐다가 첫 하락 나왔는데, 어제 제가 그 차트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이상 연속 올라가고 나서 조정 나올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조정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뭐 5% 이상 빠지는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2번밖에 샘플이 없어서,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의미 있는 통계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그 힘, 이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삼성전자가 3일 연속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만에 올리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목요일 정도에 좀 끌어올려서 3일 조정 나오지 않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뭐 오늘 기사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1조 원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그 주요 종목군들, 시가총액 코스피의 상위 종목군들이 10% 주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 지분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 삼성전자는 17조 원이 늘어나거든요. 거의 17조 5천억 정도.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9조 원 정도 지분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세장일 때 삼성전자 10%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가 1년 동안 거두는 영업이익을 생각해보면 20%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돈하고 거의 비슷하게 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세장이다 할 때는 상승률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보유 지분 가치가 큰 종목군들을 무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장세인지, 외국인들이 의지를 갖고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계속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동영상이 나올 때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의 어떤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여기 이제 화면에서 메인 들어오시고, 메인에서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오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꼭 보셨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밸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밸류라고 검색을 하면 주요 종목들 밸류 체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 밸류 체인,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밸류 체인, 그러면 이렇게 또 테슬라 밸류 체인 관련해서 이제 텍스트로 대부분 다 근데 이미지로 돼 있을 겁니다. 또 뭐 반도체 후공정 밸류 체인, 그럼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자료가 몇백 개가 있어요. 예, 뭐 제가 이제 밸류 체인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여기 자료가 몇백 개가 있으니까, 뭐 통계들, 다양한 통계들, 뭐 역대 대통령 취임일 날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뭐 다음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재미삼아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필요한 자료 제목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지간한 데이터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멤버십, 이번 주까지 그 하루에 한 1,800원 꼴로 가입할 수 있는 기업 분석 보고서, 동영상 강의, 멤버십 브리핑, 이런 거 내용 다 보실 수 있는 건데, 이제 1년에 딱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벤트. 그러니까 이번에 하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